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은 데이터라는 주제로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잘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는 영역이 있고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싱크를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현재 메가존에서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인텔리전스, 데이터 컨버전스 비즈니스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솔루션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태블로도 하고 있고요. RPA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도 파트너십 맺어서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오토ML, 또 데이터 프랩, BI, 빅데이터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고객사나 파트너사, 벤더사 이런 쪽에서 각종 데이터 사업 영역의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컨텐츠는 먼저 이제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탑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트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 퀘스천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가존이 보유한 오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랩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용어는 요즘 들어 이제 되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가치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크게 4가지 정도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는 엄청 지저분하죠. 그리고 사일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사에서는 데이터가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 머신러닝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머신러닝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 머신러닝의 적용보다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에서 만들어 놓고 이를 이제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을 할 때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IT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고요. 그래서 IT 영역의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의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간의 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화면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세 번째는 데이터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BI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제약적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많은 POC를 진행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를 실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취약점, 그리고 보안 문제, 신뢰성 문제, 그리고 기업 비즈니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통합되지 못하는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 등 이런 도전 과제들이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의 데이터 산업 시장에 대해서 한국에서 얼마나 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과기부에서 제공한 2020년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산업 시장은 약 19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하는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 시장을 부문별로 한번 살펴보면 DBMS나 데이터를 추출하는 솔루션, BI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영역이 있겠고요. 이를 구축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판매하는 영역도 또 이제 나타났고요. 예를 들면 마이데이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사고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산업 시장의 직접 매출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산업시장 규모 총 19조 시장에서 광고나 기타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직접 매출 규모는 11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분야에는 우리와 같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도 각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직군별로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약 48,600명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판매나 제공 서비스 이런 인력은 한 36,000여 명 정도, 그리고 솔루션 개발이나 공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17,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직무별 인력 및 수요 현황입니다. 향후 5년 내 대략 한 12,000여 명 정도의 데이터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 팀에 속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컨설턴트, 데이터 분석가 분들에 대한 니즈는 향후 5년 동안 필요 인력이 많지만 부족률이 높은 편이고, 데이터 개발자나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도 필요 인력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의 데이터 산업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데이터 및 분석 트렌드에 대한 내용은 가트너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2021년도 가트너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데이터와 분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탑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Accelerating Change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비즈니스 변화를 가속화하고 비즈니스의 역동성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와 분석에 대한 테크놀로지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가치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AI에 대한 시도가 굉장히 많지만 운영으로 적용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속화하고 좀 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는 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새 스마트 디바이스 등이 많이 생기는 추세이고 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산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업무가 원격에서 진행됨에 따라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한 분석의 트렌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방금 언급한 세 가지 주요 데이터 및 분석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및 분석의 탑 트렌드 세 가지 주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시 10개의 작은 주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Accelerating Change에서 확장 가능한 AI에 대한 영역. 두 번째, 구성 가능한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영역. 그리고 데이터 패브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빅에서 스몰 앤 와이드 데이터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 효율화 영역에서는 요즘 MLOps, DevOps, Analytics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통칭해서 XOps라는 얘기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디시전 인텔리전스와 데이터 앤 애널리틱스 자체가 코어 비즈니스 펑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트렌드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에 대한 부분은 분산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프DB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시티즌 어널리틱스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굉장히 늘어난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컨슈머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엣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런 10개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트렌드의 첫 번째, Accelerating Change 영역입니다. 그 첫 번째는
스마트하고 더 책임감 있고 확장 가능한 AI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AI를 구성할 때 데이터의 부족성을 얘기하십니다. 데이터가 항상 부족하고 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에 올바르고 효과 있는 AI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금까지 데이터가 충분하고 온전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적인 엔진을 사용해서 AI에 적용하는 부분이 큰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부족성 부분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가장 우리 회사에 맞는 알고리즘이나 AI를 적용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에 맞는 알고리즘이나 AI를 그 다음이 좋은 AI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이거나 재생산이 가능한지 투명하고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마지막으로 단순히 파일럿이나 POC 이행해서 프로덕션으로 적용할 때 확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또한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 트렌드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성 가능한 컴포저블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스형 서비스로 나와 있는 데이터나 분석 쪽 연관 서비스가 대략 3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규모 조직에는 하나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표준 분석 도구 및 BI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특정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고 트렌드 자체가 이런 것들을 기업에 맞게끔 적절하게 적용하는 부분을 표현한 것이 구성 가능한 데이터와 분석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이나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도 큰 통에 하나로 모아놓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가상화를 통해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어플리케이션 역시 컨테이너나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아키텍처, 데이터 패브릭을 활용한 기존 자산의 유용하고 모듈식이며 소비자 친화적인 데이터 분석 기능을 조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 굉장히 중요한 추세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데이터 패브릭 요즘에 말이 많은데요. 데이터 패브릭에 대한 개념이 세 번째 추세입니다. 데이터 패브릭은 사실 현재 명확히 어떤 솔루션으로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업체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아키텍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 통으로 모아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한계점이 있어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으로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통합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업 사용자의 니즈가 반영된, 즉 현업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현업 사용자들도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컨셉이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데이터 패브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네트워크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이걸 가상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패브릭을 풀기 위한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들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메타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도 요즘의 현실입니다. 공통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통합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은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키텍처입니다. 데이터 패브릭은 기존의 데이터 허브,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운영 데이터 저장소, 또 마스터 데이터 저장소,
뭐 이런 기타 기존 아키텍처 및 설계 도구 등과 같은 기존 기술하고 새로운 접근, 새로운 도구, 새로운 플랫폼 도입과 함께 레버리지해야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빅데이터로부터 스몰 데이터 또는 다양한 와이드 데이터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셜 데이터나 각종 로그 데이터, IoT 센서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분석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증가하는 외부 데이터 소스의 가용성을 활용하는 영역, 그리고 기업 내부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넓은 범위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큰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혼란으로 인해서 과거 데이터가 더 빨리 쓸모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적은 데이터로 분석 및 AI를 구축하려면 그에 맞는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분석 및 AI를 위해서 충분히 많은 양의 과거 데이터 또는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많은 조직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소싱, 데이터 품질, 개인정보 보호는 일반적인 문제고요. 기존의 지도학습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양을 줄이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더 많은 밸류를 추출해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영역은 비즈니스 가치를 운영하는 부분의 한 영역이고요. 이 부분은 너무도 유명한 엑스옵스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브옵스는 이미 개발 환경에서 운영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 요소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AI나 데이터 쪽도 데이터옵스, 모델옵스 또는 AI옵스, 어널리틱옵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옵스를 설명드리면 데이터옵스 자체는 기존에도 많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개발계에서 데이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한 다음 이걸 실제 프로덕트 환경으로 옮길 때 부드럽게 옮기는 부분에 대해 고려한 요소들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모델옵스는 AI 머신에서 나오는 모델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 챌린저 모델을 만들고 이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요. 업무에 그에 맞게 적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모델 옵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 트렌드 여섯 번째는 엔지니어링 디시전 인텔리전스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의사결정 자체를 휴먼, 사람 자체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휴먼과 머신이 같이 공존하면서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부분입니다. 예, 의사결정의 큰 틀은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캡처하고 이걸 해석하고 관련된 모델을 만들고 해결책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인간이 진행해 왔던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머신도 동일하게 이걸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머신과 휴먼이 하나 돼서 진행하는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와 사회가 더욱 불확실하게 되면서 의사결정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 리서치 서클 서베이에 따르면은 결정의 65%가 2년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조직의 비즈니스 결과는 결정의 품질이나 적시성 및 정확성의 총계와 이런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시장의 방향,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지에 대한 여부,
결정의 지속성에 대해 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비즈니스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직은 정확하고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가속화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에 기업은 재사용 가능하고 구성 가능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의사결정 인텔리전스를 엔지니어링하는 조직의 역량을 구축을 해야 하고요. 데이터 중심 조직이 데이터를 비즈니스 성과를 최적화하고 미션 크리티컬하게 우선순위를 달성하는 통찰력과 조치로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엔지니어링 의사결정 인텔리전스는 상호작용을 모델링 및 최적화하고 비즈니스 영향을 측정하고 학습이나 조정,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개선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는 주요한 트렌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7번째는 이러한 데이터와 분석 자체가 비즈니스 코어 펑션으로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고객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사나 데이터 관련 전문 기업들이 생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및 분석 기능에 대한 통제, 그리고 소유권 및 책임을 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중요한 상황을 맞이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종 관련된 복잡성과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전략적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최고 데이터 책임자, CDO라고 하죠. CDO는 비즈니스 방향과 목표 설정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경영진이 의사결정자 역할을 하여 기업 내부 및 외부의 광범위한 데이터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서 신뢰와 채택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 능력을 구축하여 데이터 및 분석의 영향력 있는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필요한 데이터, 기술, 조직 역량은 비즈니스 결과나 미션 크리티컬한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파괴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은 혁신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기업 내부 및 외부에서 기능을 재조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트렌드는 세 번째 단계로 상세 트렌드 8번째입니다. 분산에 관한 말이고요. 분산에 관한 부분들은 어떤 각각의 관계를 데이터화해서 기존의 RDMS 체계와는 다르게 관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들은 3년에서 한 5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스마트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분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는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각종 디바이스가 많이 생기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에 대한 연관도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이해하려면 앞으로는 그래프DB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DB 기술은 테이블, 행 및 열 대신 노드 및 엣지 세트로 표시되는 데이터와 함께 작동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에서 사람, 장소, 사물, 이벤트, 위치 간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이 구조는 엔티티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모델링하고 비즈니스 지식을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쿼리를 수행하거나 질문에 답하기가 더 쉽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모델링하면 그래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새로운 분석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 그래프는 데이터 패브릭의 핵심 구성 요소를 형성하고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및 자연어 처리에서 구조를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서 향후 계속해서 데이터 및 분산 영역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9번째는 데이터를 소비하는 컨슈머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IT 사이드에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현업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만지고 핸들링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이런 영역들이 충분히 강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업 사용자분들은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또 대화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에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계속 발전되면서 기업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컬처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분산 환경에서 각각의 스마트 디바이스 자체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엣지에 대한 분석이 최근 트렌드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만 그리고 최종 엔드 디바이스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이, 즉 중간에 엣지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필요에 의해서 이 엣지 단계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트렌드가 언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데이터 및 분석 활동의 대부분이 중앙 집중식 IT 팀 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 및 분석 리더에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데이터 분석 및 이를 지원하는 기술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 환경이나 클라우드에만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엣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컴퓨팅 환경은 실제 세계의 자산에 더 가깝고 IT의 일반적인 범위 밖에 있습니다. 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서 조직은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수행하는 위치와 방법에서 더 큰 유연성을 구현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고요. 또 반대로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 및 분석 리더와 그 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한 데이터 및 분석 탑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인프라 시장을 또 떨궈 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인프라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시장은 반대로 정말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가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2019년도에 데이터 인프라에 투자한 지출 금액이 역대 최대 66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의 벤처 캐피탈 투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30개 데이터 인프라 관련 스타트업 회사들이 지난 5년 동안 약 8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금액을 조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고용시장으로도 이어져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데이터 팀의 구성원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역할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탑 트렌드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의 경우도 변화를 맞게 됩니다. 방대한 데이터로 인한 확장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둡은 그동안 데이터 레이크가 갖고 있던 약점, 즉 ACID라고 하죠.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ACID 트랜잭션 구현이나 자유로운 SQL 쿼리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전통적인 ETL 개념에서 ELT 개념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의 자동화를 위해서 워크플로우 매니저도 데이터 플로우 오토메이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 분석팀이 IT의 도움 없이 셀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이것도 변화의 한 축이고요. 개별 보안의 경우도 중앙 집중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중앙 통제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들은 앞서 언급드린 데이터 패브릭 개념을 바탕으로 한 아키텍처이고요. 기업이 도메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겪는 기술적, 조직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키 퀘스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고객사분들은 항상 이제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나 비즈니스를 이행하고자 할 때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장 어디부터 출발을 해야 할까? 그리고 최적의 실행 경로가 무엇이고 설계된 대로 작동이 될까? 어떤 기술들을 활용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를 만들고 검증을 할지 고민에 빠지다 보면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여기 아마 고객사 쪽에서 오신 분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잘 못하고 있는 기업 역시 아주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당장 구현하고 이행보다는 기획하고 전략 수립을 먼저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만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아무 데서나, 다시 말해 멀리 떨어진 전혀 상관없는 밝은 곳에서 동전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게 목적이죠. 다시 말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분석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아주 단순한 논리와 정의를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우리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분석하자. 이런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조직,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데이터 전략과 분석 역량, 그리고 리소스의 수준, 데이터 활용에 대한 현황 및 활용 수준 등을 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가존의 데이터 이노베이션 오퍼링을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회사의 영업적인 전략을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퍼링에 앞서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각 업체별로, 각 발표자별로 수많은 아키텍처가 나올 겁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시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 플랫폼의 아키텍처는 각종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로더, 수집기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요즘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보통 로 데이터나 트러스티드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등을 담아 적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 카탈로그나 데이터 디스커버리, 데이터 리니지 등 이런 기술들하고 통합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나 머신러닝 기반 분석에 활용을 하거나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또는 애드온 저장소에다가 API 등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와 비슷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아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고요. 아직 안 돼 있는 데들은 아마 이제 이런 아키텍처들을 참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을 강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데이터 리터러시란 데이터를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등 목적에 맞게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하이 역량으로 데이터 수집 역량,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가공 및 분석 역량, 데이터 기획 역량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가 보다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쪽 영역이 사용자분들이 직접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데이터 드라이브 컬처입니다. 데이터 드라이브 컬처, 다시 말해서 데이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 장려하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와 신념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 문화는 people,
프랙티스, 임프루브 디시전 메이킹이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람이 데이터 컬처의 중심에 있다. 프랙티스, 즉 데이터를 매일 반복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더 좋은 디시전 메이킹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경영진은 거의 만장일치로 데이터 기반 문화를 발전시키려 노력을 하는데요. 성공한 사례는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네, 데이터 드라이브 컬처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많이 추진을 하는데요. 데이터 시각화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뭐가 보기 편하냐, 뭐가 직관적으로 이해되냐 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빠르게 비주얼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 기업에 맞는 접근법은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솔루션을 검토하고 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 영역에만 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코어와 연계해서 제공되는 솔루션을 활용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각 기업에서는 이때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데이터 문화, 기술 역량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측정해서 접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해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 기업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자체 역량으로, 내부 역량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메가존과 같은 데이터 사업팀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메가존은 클라우드나 데이터 서비스, 솔루션 서비스 역량을 모두 갖춘 파트너고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물론 AI, 머신러닝, BI, 빅데이터 이런 각종 구축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랩업을 해보면 데이터와 분석의 트렌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트너에서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전 세계에 전파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할 것들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데이터나 분석 영역에서 실제 발로 뛰시는 분들이라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는 것도 업무에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이를 어떻게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기업마다 한번 직접 내부 역량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측정을 해보신 다음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와 함께 오퍼링을 잘 활용해 보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가존은 1번 부스 나가면 맨 오른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이나 RPA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이노베이션 오퍼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부스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딱히 할 거 없잖아요. 오셔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Q&A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이제 토픽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실무적 설명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필드에서 혹시 만나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 같고요. 고객사 업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좀 그런 날들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는 메가존의 최문규였고요. 그럼 이만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